는 9시까지만 했거든요, 야간반을. 근데 그 2.5단계 되면 이제 아예 실강을 못 하게 되죠. 근데 이제 학원만 그래 학원이 문제 되는 건 없는데 딴 데는 다 풀어주고 뭐 카페 같은 다 되는데 학원만 못 하기는 웃긴 거죠. 그것도 잘못된 거죠. 좀 감안하시다. 자, 이제 거기 225페이지 보겠습니다. 225페이지. 그 화면 꺼주세요. 촬영 되는 거죠. 그 225페이지 보면 7번에 소액징수 면제란 말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소액은 징수를 그냥 안 한다.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액은 징수 안 하겠다 이런 거죠. 이제 소액이 얼마냐면 책에 나왔죠? 2,000원 미만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2,000원 미만으로 나오면 재산세 부과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이제 고지서 나갈 때 그 작성 원가가 있거든요. 그죠? 왜냐면 우표도 붙이고 해야 되니까 그 원가가 2,000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만약에 1,500원 재산세 거둘라고 이 돈 들어가지고 고지서 보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얘는 징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액징수 면제는 보통 징수인 조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록세는 없고 재산세에 있는 규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금액이 2,000원 미만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2,000원이면 징수할까요? 안 할까요? 2,000원이면. 하죠. 그 나 시험은 그렇게 나와요. 2,000원 미만 외웠는데 시험은 2,000원이면 징수하니 안 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할 때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끝.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아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 풀 때 편해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다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지금 볼 거 없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올라가면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이것도 숫자는 외우진 않습니다. 지금. 근데 이 말뜻만 볼게요. 여기 세부담 상한이라고 돼 있죠. 이걸 해석하면 세부담 상한 이거죠. 그대로 보면 돼요. 재산세를 뭐 할 때? 부담, 낼 때 뭘 둔다는 거예요? 한도. 위로 아래로 위로 상한선을 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말은 내가 재산세를 내는데 법적으로 상한선을 정해놓고 이 상한선이 넘어가면 어디까지만 그 한도까지만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그죠? 이걸 우리가 세부담 상한이라 하는데 여러분 이 세부담 상한 제도가 취득록세나 양도세는 없습니다. 이 세부담 상한이라는 말 자체는 어디만 있냐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만 있습니다. 두 개만. 이게 잘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 재산세나 종부세는 징수 방법이 보통 징수죠. 고지서가 나와요. 세금 계산을 누가 해요? 과세권자가 하죠. 근데 얘네들은 세금을 뭘 가지고 세금을 계산합니까? 이걸 가져가잖아요. 공시가격. 근데 공시가격은 누가 결정해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 지자체가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요.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요. 공시가격이 높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정부에서 공시가격 자체를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국민한테 자기들 이만큼 올려놓고 그 세금 다 내라.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보유세인 얘네들만 뭐가 있는 거야? 세부담 상한이 있는 거야. 자기들이 공시가격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 100만 원 나왔는데 올해 200 나왔어. 그럼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도를 정해놓는 거죠. 그 한도 정해놓고 그 한도 넘어가면 여기까지만 더 이상 내지 마라. 기본이 100분의 150인데 전년도 낸 금액에 100분의 150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작년에 100만 나왔는데 올해 200 나왔어요. 그럼 2배 나왔잖아요. 그럼 올해 200을 다 내지 말고 작년에 낸 금액 얼마예요? 100만 원. 이거에 1.5배까지만 부과를 하겠다는 거지. 그럼 100에 1.5배니까 150만 원이잖아요. 근데 올해 얼마 나왔어요? 200. 그럼 고지서는 얼마만 나와? 150만 원만 내는 거예요. 150만 원. 실제 계산한 금액이 200이에요. 근데 전년도 낸 금액이 1.5배 넘어갔으니까 상한선이 100분의 150이니까 이거 넘어가면 여기까지만 해서 실제 고지서에 나올 때는 150만 원만 자동으로 계산해 나옵니다. 원래 내 세금 얼마인데? 200인데 얼마만 내면 된다? 150. 그러니까 항상 그 전년도 낸 금액에 1.5배를 기본으로 하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한도가. 이 말뜻만 이해하면 돼요. 뭐 숫자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죠. 이거는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근데 주택은 좀 적죠? 한도가? 왜? 항상 혜택은 주택을 주고요. 규제도 주택만 하는 거야. 왜냐면 그 주택이 문제가 되면 서민에서 실생활이 문제가 되네요. 그죠? 거주의 목적이니까 실제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게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규제도 많이 하지만 혜택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은 안 되고 주택은 일단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뭐기면 여기 100분의 100, 110, 130이니까 주택은 최대치가 1.3배까지만 하고 더 이상 부과를 안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뜻만 일단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세부담 상한은 이해하고 종합부동산세만 있습니다. 올해 종부세 같은 경우는 또 개정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 시험에 출제가 되면 그 세부담 상한 얘기는 충분히 나올 여지가 있죠. 왜냐면 비율이 올라갔거든요. 예를 들면 좀 이따 배울 거지만 서울시는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2주택부터는 100분의 300입니다. 작년까지는 150이었거든요. 200, 100분의 200. 근데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3배까지 내라는 얘기지. 한도에 3배를 올린 거니까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은 그런 뜻이다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저 숫자에 막 민감해서 저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말뜻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하고 종합부동산세 그런 취지 때문에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뭐 비과세는 지금 뭐 볼 거 없습니다. 이게 28회 때 시험이 나오고 30회 때도 나왔어요. 그죠? 올해는 시험에 출제가 되진 않았죠. 단독으로 나오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뭐 원래 얘가 단독으로 잘 안 나오거든요. 최근에 계속 언급이 됐었죠. 왜 그러냐면 낼 게 없어요, 문제를. 그 안내 등을 내는 거예요, 이제 막. 그죠? 그러니까 비과세 언급이 됐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하나만 기억한다면 3번 있죠. 3번 있죠.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뭐라고 돼 있어요? 통제보호구역 내 토지는 그러니까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은 어디냐면 민통선 얘기야. 민통선. 여러분 민통선이 민간인 통제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방. 뭐 가끔 TV 보면 그 어디야? 파주 어디에 안쪽에 뭐 나오잖아요. 민통선 마을. 그죠?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전방 가면 뭐 다 민통선 있죠. 출첵 같은 데가 다 민통선이지. 그 안에 마을이 있죠. 그런 데는 이제 민간인 통제가 잘 안 되는 데는 재산권 침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지. 근데 골 때리는 건 이거예요. 전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 얘는 이게 나오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는 비과세인데 누구는 안 돼? 전답 과수원 대지는 비과세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 나오면 제일 많이 언급이 되는 게 3번인데 이거는 뭐가 중요하다? 전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전방에 이렇게 임야 있고요. 여기 집 있고요. 여기 과수원도 있대. 논밭 있고. 그죠? 그러면 전답 과수원 대지 빼면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임야. 그럼 얘는 지뢰밭이거든요. 지뢰밭. 그죠? 전방 가면 지뢰밭이잖아요. 이거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뢰밭만 비과세 해주는 거예요. 지뢰밭만. 그러니까 쓸만한 땅 다 세금 내고 지뢰밭만 비과세 해준다. 그런 거죠. 그죠? 골 때리는 거죠. 저도 이쪽에서 근무했었는데 진짜 지뢰밭이죠. 여기 못 들어가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딱 삼각형으로 해서 철사를 해가지고 양철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죠? 못 들어가게.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나무 빌 때 되면 내려가서 나무 비워오라고 하죠.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죠? 나무 비워오라고 그래. 이만한 거 나무 뭐 2m짜리 50개 비워오라고 소나무 막 이러죠. 그럼 가서 비야지 뭐. 지뢰 피해가면서 막 빌어 다니는 거죠. 그죠?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정신교육 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딱 끝나면, 정신 끝나면 가서 나무, 그죠? 소나무 2m짜리 50개 해와야 된다고 보내죠. 터지든 말든지, 그죠? 올 때 뭐 하라고 그래? 혹시 더덕 같은 거 있으면 캐오고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나오면 나중에 요것만 전답과수원 대지는 지배다. 비과세 전반적으로 할 건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할 건 없고요. 228페이지 15번에 비과세 있죠. 아니 부가세. 재산세는 부가세가 지방세니까 뭐요? 지방교육세 붙습니다. 우리 부가세는 2개밖에 안 배운다 했는데 부가세 종류가 2개가 뭐 있다 했죠? 이런 게 중에 농어촌 특별세하고 뭐 있다? 지방교육세 2개밖에 없습니다. 얘는 국세고 얘는 뭐다? 지방세다. 그래서 얘는 어디에 붙는다 했어요? 지방세 붙는다 했죠. 그러니까 재산세가 지방세니까 얘도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재산세도 지방교육세 20%가 부가세로 붙는다.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그 비과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나중에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적세는 볼 거 없습니다. 그죠? 목적세는 그 올해 지역자원시설 시험에 나왔는데 여러분 그거하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지방소득세 나왔는데 여러분 그거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건데 그거 맞추겠다고 이걸 다 공부하는 건 무리예요. 그죠?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남은 찍어버린다 생각하시면 되죠. 경감 면제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쪽은 볼 거 없어요. 그럼 책 두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국세 파트로 가시면 돼요. 어디? 종합부동산세에서 280페이지. 그렇죠? 자, 종부세는 얘도 보유 관련 주세입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보유 관련 주세 2개 배워요.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낸 세금 얘하고
재산세 2개 배웁니다. 여러분 이런 건 안 나올 것 같죠? 조세통례에서 다음 중 보유세이면서 국세인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보유세이면서 국세, 우리 보유세 딸랑 2개 배웁니다. 재산세, 종부세. 근데 하나는 지방세고 하나는 국세예요. 그럼 뭐가 정답이에요? 얘가 정답이에요.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총론 파트에서. 그런 문제는 하나 그냥 주는 거죠. 그죠? 보유세 2개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자, 얘 이름이 부동산세라겠죠. 그러니까 뭐만 종부세 대상이라는 걸 해석하면 부동산만 얘기예요.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종합. 뭘 하는 얘기예요? 따로따로 물건별로 따로따로 과세라는 얘기예요. 합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합산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종부세는요. 그냥 단수무식하게 표현을 하면 문장으로 전국에 이렇게 나와요. 저희는 전국을 대상으로 안 해요? 그 전국. 왜요? 국세라 그래요. 국세니까 전국 대상하죠. 자, 전국에 토지와 주택을, 토지와 주택을. 자, 그럼 얘가 뭐예요? 과세 대상이라는 얘기네요. 부동산에 주택하고 토지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 토지는 재산세 내는 중에서 재산세가 토지가 분리과세, 별도 합산, 종합합산 나누죠? 분리과세에서 이 중에 누군 아니야? 분리과세 종부세 안 낸다겠죠? 토지 중에 뭐만? 별도, 종합, 그리고 주택 얘네만 종부세를 냅니다. 그럼 얘가 무조건 내는 거 합산한다 했죠? 소유자별로 합산합니다.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하죠. 이때 소유자 개인별 합산이에요. 이게 우리가 납세 의무자별로 소유자별 합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종부세는 합산하는데 누구 거만 합산한다? 개인 거만 합산, 개인 거. 부부지간에 금슬이 아무리 좋아도 얘는 합산해요. 오리얼 땡볕에 손 붙잡고 다녀. 나이 50 넘어가지고 손에 땀 띠나. 근데 손 붙잡고 다녀. 그렇게 사이가 좋아.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얘는 합산 안 해. 그죠? 오리얼 땡볕에 그죠? 나이 50 넘어 손 붙잡고 다니면 보통 사이가 아니죠. 그죠? 사이가 그때는 어떤 선생님 재혼한 거래. 그죠? 엊그제 재혼했대. 그럼 손 붙잡고 다닐 수 있죠. 그죠? 이제 그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일반적인 사람 얘기하는 거죠. 30대 초중반에 결혼해가지고 50 넘었는데 아직도 땡볕에 손 붙잡고 다녀. 보통 사이가 아닌 거죠. 그런 거 그죠? 그래서 없죠. 대한민국에 없겠죠. 가끔 있어요. 가끔. 그죠? 일단 남자들은 마트도 같이 안 가잖아요. 그죠? 저는 착한 거예요. 저는 마트 꼬박꼬박 가거든요. 그죠? 왜요? 포터죠. 포터. 그죠? 짐 들여야 돼, 짐. 그래서 가는 거죠. 와이프가 막, 처음에는 저 같이 가는 거 좋아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때 아니더라고. 가면 자기가 짐을 들여야 돼, 혼자 가면. 그러니까 날 데리고 가는 거야. 그 나중에 자기는 뭐 입으로 다, 입으로. 이거 막 따라가면서 막. 처음에 제 얘기 잘못했어요. 제가 처음에 결혼할 때 제 로망이 결혼하면 와이프가 장에 가서 이렇게 마트 장 보면 내가 마트 카트 끌고 다니면 따라다니는 게 그게 로망이었거든요. 그때 말을 잘못했어요. 근데 그게 평생 그렇게 될 줄 몰랐지. 그때 지금 막 미치겠는 거야. 막 안 가서 죽고 막 계속 가서 하고 또 힐 들고 막 다녀야 되고 지금도 눌러 지고 다닌다니까. 지금도 짜증나 죽겠어요. 남들은 금슬이 좋다고 얘기해요. 어이가 없는 거죠. 쇼윈도 부부야. 우리도 가만히 보면 그죠? 그 다 쇼윈도죠. 그죠? 그래서 개인별 합산이 이걸 우리가 세대별 합산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세법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합산은 개인별 합산이에요. 세대별은 같은 세대원과 몽땅 합산한다는 얘기죠. 그게 예외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합산이 나오면 다 뭐다? 개인별로 합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해서 합산해서 무조건 내는 건 아니에요. 여기다 또 뭐 있어요? 얘는 합산해가지고 얘가 뭐가 돼야 돼? 일정액이 초과가 돼야 돼요. 일정액이 초과됐을 때 부과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주택을 갖고 있다고 다 종부세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전국의 국세니까 별도 종합 주택을 개인별로 몽땅 합산해서 일정액이 초과되면 뭐가 나온다?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그런 뜻입니다. 일단 의미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 교재 280페이지 보면 종합부동산세 1번 총칙 나와 있고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냥 목적 같은 거 이런 필요가 없어요. 뭘 국민 형평성을 제고하고 뭐 국가 뭐 재정 균형 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런 거는요. 그냥 그런 거 국민교육 헌장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역사적 사맥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 얼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오질 않아 이런 거는. 그죠? 그냥 좋은 얘기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뭐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특징은 말씀드렸죠. 굳이 우리가 특징을 지금 볼 필요는 없다. 왜? 공부되시면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이겁니다. 아까 재산세 할 때 잠깐 설명드렸죠? 재산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3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장은 종부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별장은 재산세가 고율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교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 처음에 주택이 나와요. 용어정이 잠깐 나오고 주택이 먼저 나와요. 그럼 주택의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세부 담당한, 그다음에 토지에서 별도 종합에서 대상, 납세 의무자, 과표, 세율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공부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똑같아요. 자, 대상이 지금 보시면 별도 종합 주택이잖아요. 그죠? 이 세 개가 종부세 대상이죠? 자, 그럼 이 중에 아까 무조건 내는 거 아니고 일정액을 초과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 금액은 알아야 돼요. 왜? 종부세를 문제를 만약 이해를 하려면 저 금액을 모르면 얘는 구구단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별도 합산은 얼마가 초과돼야 돼요? 80억.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5억이 초과되면 종부세가 나고 주택은 얼마? 6억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납니다. 일단 요거는 무조건 일단 알아야 돼요. 종부세는.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대지는 갖고 있으면 5억만 초과되면 종부세가 나오는 거예요. 왜? 활용하라는 얘기지. 놀리지 말고. 근데 얘는 건물 부속 토지, 상가 부속 토지가 대표적인 별도거든요. 근데 걔는 얼마를 초과해야 돼요? 공시가격으로 80억이 초과돼야 종부세가 나온다는 얘기지. 주택은 여러분 잘 아시죠? 주택은 얼마? 6억이 초과되면. 이 무슨 뜻이에요? 본인 앞으로 있는 전국의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몽땅 합해서 얼마가 초과되면 6억이 초과되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는 얼마 추가요? 9억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이 하나 갖고 있는데 본인 단독 명의야. 그러면 얘가 9억이 초과되었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문제가 뭐냐면 요즘 뉴스 보셨나 모르겠는데 부부 공동명의일 때 집이 하나인데 부부 공동명의예요. 그러면 이 9억 초과가 아니라 적용을 안 해요. 왜냐면 이 단독명의자는요. 좀 이따 배우는데 세액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공제를 받아요. 1주택자는. 근데 공동명의는 공제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명의자가 야 우리는 왜 집이 하나인데 공동명의를 안 해주는 거야? 이런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왜 안 해주냐면 자 부부 공동명의인데 12억이에요. 공시가 12억짜리 부부 공동명의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지분이 만약에 5대5잖아요? 그러면 종부세 안 냅니다. 12억까지. 왜? 이게 12억이면 이게 지금 부부 공동명의니까 둘이 5대5잖아요. 근데 12억이니까 6억 초과됐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럼 12억은 만약에 이걸로 계산하면 부부 합산이 되잖아요. 그죠? 지분이 5대5니까 합하면 안 되잖아. 따로따로 계산해요. 지분대로 나눠야지. 그럼 어떻게 돼? 6억 나눠서 따로 계산해요. 개인별로 가니까. 그럼 남편이 50이고 부인이 50이다. 그러면 6억이니까 둘 다 종부세를 안 내는 거야. 그럼 부부 공동명의는 얼마까지 종부세를 안 내게 돼요? 최대 12억까지 자동으로 안 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1주택이지만 부부 공동명의 지분이 같으면 12억까지 안 내지만 1주택자는요. 단독일 때는 3억 초과 공제 받을 9억이 초과되면 내잖아요. 그러니까 1주택자는 혜택을 또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장기보유 공제와 연령별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세액 공제를. 근데 여기는 여기까지 안 내니까 안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 오랫동안 보유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세액 공제 받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죠? 왜? 나는 부부 공동명의를 12억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세금 안 낼 거야. 근데 보유기간이 길어지면 이 사람들이 더 유리해요. 왜? 세액 공제율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야 우리도 해줘. 그러니까 오래 보유할 사람들은 뭐가 좋은 거야? 공동명의보다 1주택 단독으로 하는 게 유리한 거죠. 우리 개정상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내년부터 적용이 어떻게 되냐면 부부 공동명의인 사람도 내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세무서에다가 나는 단독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단독 명의자로 해줘. 그러면 부부 공동명의인데 단독처럼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2억이니까 9억 초과됐죠? 그럼 초과되는 3억 세금 부과하고 대신 뭘 받을 수 있어? 뒤에서 배우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야. 원래 그 세액공제는 누구만 해줬어? 1주택 단독명의자만 해줬는데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이게 유리하면 이거 가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1주택이 유리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겠다 해서 매년 선택을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최근에 엊그제 개정된 거 통과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적용되니까 공동명의인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1주택인 사람이에요. 집이 하나인데 부부 공동명의다. 그런 경우는 이걸로 가든가 아니면
1주택자로 신청을 단독 신청을 하면은 이걸로 바꿔줄 수도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이제 올해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기본은 이거예요. 별도는 80억 초과, 얘는 5억 초과, 얘는 6억을 초과해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걸 단독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하라고 정리를 하라고 그러냐면, 자,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납세 의무자가 있어요. 그죠? 자, 주택을 예로 들어볼게요. 주택. 자,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일까요? 그죠? 여기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있겠죠? 만약에 나는 집이 있어. 집이 하나 있어. 근데 종부세를 안 내. 그래서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왜 안 내요? 주택은 종부세 낸다 했잖아. 근데 왜 안 내? 집이 싸서 그래. 집이 싸서.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는 거 아니잖아요. 6억을 초과했을 때면 종부세 낸다 했잖아. 그죠? 그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6억을 뭐 하는 자?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죠. 그럼 얘는 공시가 합해서 6억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 간단하네요. 그럼 얘는 누가 납세 의무자겠어요? 별도 합산은. 그래요. 80억을 뭐 하는 자? 초과하는 자잖아요. 그죠? 얘는요. 5억을 초과하는 자. 기준이 같잖아요.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갈 것 없이 별도 종합주택이 종부세 대상인데 어차피 금액을 한꺼번에 정리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납세 의무자는 뭐냐? 이 기준 금액을 뭐 하는 자? 초과하는 자, 초과하는 자, 초과하는 이게 끝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간단하죠. 근데 따로따로 공부하면 교재 보면 되게 많아요. 막 많아 보여요. 할 것도 되게 많아 보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 개 종류가 있고 저 금액이 있다.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교재는 일단 보시면 일단 얘가 이제 이렇게 해서 돼 있고, 그죠? 그다음에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교재는 그 앞부분의 용어 정의는 지금 안 보셔도 돼요. 나중에 필요한 거 제가 볼 거거든요. 그럼 어디부터 보시면 되냐면 그 주택 먼저 볼게요. 거기 286페이지. 286페이지 주택에 대한 과세라고 돼 있죠. 1번에 뭐 나와요? 납세 의무자 나오죠. 그래서 과세 기준을 위해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종부세는 그 종부세 내시려면 그 전에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재산세.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거지. 그죠? 재산세를 안 내면 종부세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교재는 납세 의무자라고 돼 있는데 거기다가 뒤에 또 어차피 나오지만 옆에다 뭐라고 쓰면 돼요? 6억을 초과하는 자 이렇게 쓰면 편하죠. 그죠? 납세 의무자는 뭐라고요? 6억을 초과하는 자. 당연히 6억 초과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아까 개인별로 전국 합산해서 공식 가격 6억 초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6억을 초과하는 자. 그죠? 286페이지 1번에 납세 의무자 나왔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뭐 나와요? 과세 표준 나오죠. 자, 근데 그 전에 보시면 어차피 뒤에도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주택은요. 이렇게 보시면 다 세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주택은 합산 배제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외우는 건 아니고요. 개념을 잘 들어보세요. 그래야 나중에 편해요. 자, 이런 주택을 모든 주택을 갖고 있다가 다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왜? 일정 주택은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얘네들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줘요. 이건 종부세 부과를 안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우긴 하는데 나중에 자, 가만히 보면 얘네들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을 부과해서 규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얘네들은 종부세 부담을 덜어줘야 되느냐 이걸 잘 생각하는 거죠. 자, 뭘 갖고 있어? 임대주택이래요. 자, 임대주택은 우리가 정부에서 지금 막 또 규제를 하지만 임대주택은 원래 정부에서 뭐 했어요? 임대 장려한다고 규제를 많이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임대주택 조건 갖춰야 됩니다. 네, 그런 조건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을 장려를 해야 되죠. 그래야 사업을 해야 세를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이걸 규제하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규제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 거지. 그죠? 그리고 기숙사로 쓰고 있대요. 번호가 잘못됐네요. 그죠? 자, 여러분,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기숙사로 쓰겠다고 가지고 있는데, 뭐야, 거기다가, 너 집 굉장히 많네? 너 종부세 한번 죽어볼려? 그러면 기숙사를 안 쓰겠죠. 근데 기숙사라는 것은 개인이 이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종업원들이나한테 제공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규제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사택으로 쓴대요. 사택이 뭐야? 사원용 주택이잖아요. 사원용 주택으로 쓰려고 기숙사 비슷하게 쓰려고 내가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너 집이 여러 채니까 종부세 죽어버려? 그럼 팔아버리죠. 그럼 사원용 복지를 왜 쓰는 거잖아.
근데 이것도 규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집을 100채 가지고 있더니, 너 겁나게 집이 많네. 한번 죽어보려? 그랬더니 가만 놔둬도 죽게 생겼어. 왜? 집이 분양이 안 돼서 미분양이라 100채를 자기 앞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너 한번 죽어봐라. 그럼 2번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분양 주택도 종부세 부과를 안 해요. 자, 이건 뭐예요? 이거 많이 들어봤죠? 이건 뭐 여자분들이 좋은 거죠. 여자분들이. 그죠? 네. 애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한 2살 정도 되면 엄마가 한 2년 정도 키우면 애가 이제 엄마를 알아보죠. 잠깐 나갔다 돌아도 엄마 알아봐. 이제 누가 봐도 내가 이 사람이 내 엄마야라고 애가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 내보내죠. 애를 2살 되면. 어디로? 누리방으로. 그죠? 그 전까지 안 내보내. 왜? 너무 어릴 때 보내면 걔가 엄마가 누군지 몰라. 나중에 놀이방에 있는 선생님이 엄마인 줄 알아. 그죠? 그러니까 거기 애들 각인시켜서 2년 정도 데리고 있어요. 엄마 맨날 앉아서 애를 고문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엄마 소리를 안 잃어버리는 거야. 왜? 눈 떠가지고 세상 나와서 앵하고 울었는데 그때부터 누가 계속 기대되고 막 뭐라 그래. 하루 1년 12달 12시간을 막 엄마 그러니까 나중에 짜증나가지고 아이 짜증나. 그랬는데 엄마가 얘가 엄마라고 했다는 거야. 애는 그냥 열받아가 아이 한 거야. 그랬더니 엄마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애라 엄마 해줬더니 그걸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누가 래. 아버지 또 누가 와서 또 남자 시커먼 또 아빠랍니다. 미쳐버리는 거지. 그래서 얘는 아빠라고 합니다. 또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얘가 스파르타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딴 사람보다 엄마는 아는 거지. 왜? 아빠는 가끔 받아 보니까 1년에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 오니까. 그죠? 엄마는 계속 앉아 2년 동안 교육시킨 거지. 그리고 이제 뭐야? 이제는 됐다. 그냥 보내는 거지. 이 놀이방이죠. 그 놀이방. 아파트 가면 놀이방 있잖아요. 그 2살짜리 이제 2살밖에 안 되네 보내가지고 그것도 종일반 보내고. 종일반을 왜 보내? 그리고 엄마는 종일 찾아. 그리고 남편 돌아오면 뭐라 그래요? 겁나 피곤하다는 거야. 애 봐가지고. 얘는 누가 봤어? 종일반 선생님 봤죠. 자기는 종일 차고. 종일 차니까 피곤하지. 그죠? 이게 있어야 되죠. 왜? 이게 없으면 육아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주택, 여러분 집이 2개인데 하나는 뭘로 쓰고 있어? 자기가 살고 있고 요거는 놀이방 용도로 쓰고 있다. 그러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주겠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걸 막 외우지 말고. 외우더라도 그래야 나중에 이 집 비싼 게는 얘는 장려를 해야 되는구나. 규제를 해야 돼. 이걸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요. 국가등록문화재. 그 집이 문화재 주택이라는 거죠. 옛날 막 고택 같은 거 있잖아요. 오래된 거 막. 그런 것들은 만약에 규제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나 이것 때문에 자꾸 종부세가 나. 부담스럽죠? 그럼 팔아버리지. 그럼 팔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도 있으니까 너는 이걸 갖고 있어도 내가 부담 안 줄 테니까 가능하면 뭐 해라? 팔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준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합산 배제 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종부세 부과를 합산을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근데 여러분 이거 갖고 있으면 이거 갖고 있다 치면 세무서에서는 모르죠. 세무서는 이걸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주택이 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뭘 해줘야 돼? 신고해줘야 돼. 언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 배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들이 이걸 빼고 나머지만 세금을 부과해요. 날짜가요. 9월 달이잖아요. 아까 제가 종합부동산세 개정된 내용에 만약에 내가 1주택자로 신고하고 싶으면 이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얘도 신고 이때 하죠. 왜 그러겠어요? 이게 끝나면 이게 뭐예요? 토지분 재산세 내는 날이에요. 주택하고 마지막 재산세 이때 내죠. 그럼 재산세를 부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종부세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날 딱 지나면 10월 1일부터 뭐래? 종합부동산세 계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늦어도 언제까지는 요 기간까지는 뭐 해라? 미리 신고를 다 하란 얘기지. 그래야 미리 신고 받았다가 받고 나서 날짜 딱 지나면 바로 그때부터 종부세 계산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해서 요때 합산 배제 신고를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종부세 내신 분들은 그 세무서에서 보통 통지가 옵니다. 7월 달이나 이쯤 되면 혹시 합산 배제주택 있으면 신고하라고 통지 같은 걸 보내요.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뭘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데 보니까 세무서에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신고하라고 통지서를 보내더라고요. 그럼 그거 갖고 있으면 이제 있으시면 신고하는 거 없으면 그냥 내두면 돼요. 변동사가 없으면 놔두면 원래대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종부세 대상에서 합산 배제 주택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실 때 외우실 때 막 외우지 말고 얘는 규제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종부세 대상에 제외를 시켜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분리가산 종부세 안 낸다 했잖아요. 그죠? 건축물도 종부세 안 내고 그리고 별장도 종부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외주택이 있다. 뭐 그 정도죠. 보시면 돼요. 뒤에 있습니다. 교재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죠?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여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까 주택은 얼마를 초과해야 된다고요? 60%. 얼마를 초과? 6억을 초과해야 돼요. 6억, 그죠? 6억. 별도 합산은
80억 초과죠. 80 금방 한 거죠. 그리고 얘는 5억을 초과한 자. 이건 납세 문제입니다. 그죠? 금액만 잘 기억. 6억, 80억, 5.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다음에 과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86페이지 1번에 납세 의무자 나왔고 그다음에 과세 표준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주택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똑같이 한꺼번에 정리하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자, 여러분이 주택을 갖고 있는 10억이야. 공시가격 10억짜리를 가지고 있어. 합해서 몽땅 합해서 총 10억이에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죠. 얼마에 대해서? 9억 초과된 6억 초과된 그쵸. 10억 전체를 내진 않죠? 왜? 6억까지는 안 낸다고 했잖아. 그리고 여기서 얼마 빼줘야 돼? 6억을 빼줘야 돼요. 빼줘야죠. 그럼 초과되면 얼마야? 4억이죠. 이해 가시죠? 이렇게. 근데 얘는 이제 뭐가 있어? 여기다가 뭘 곱해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혹시 이거 어디서 나왔나 기억나시나요? 재산세 나왔죠. 그죠? 재산세 토건주 나오면 공정, 시장, 가액, 비율. 그죠? 종합부동산세도 그 공제한 금액에다가 뭘 곱해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자, 얘는요. 내년에는 95%입니다. 올해는 90% 했어요. 내년에는 95%, 내후년은 100%예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종부세는 올라가도록 개정을 했고요. 원래 80%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5%씩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5% 오르고 85%, 그러니까 작년에 85%였죠. 올해 90%, 내년엔 95%, 2022년에는 100% 다 세금을 내는 겁니다. 종부세는.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이렇게 나와요.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주택이니까 얼마? 6억을 공제한 금액이 4억이죠. 그렇죠? 그러면 6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땡. 틀립니다. 6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안 되고 공제한 금액에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야 맞는 거지. 그래서 과거 시험에는 6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었죠. 그럼 안 됩니다. 무조건 얘들은 뭐가 나와야 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재산세 같은 경우는요. 토지건축은 70%고 주택은 60%였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은 혜택을 줘서 세금을 좀 덜 내죠. 재산세를. 근데 종부세는요. 몽땅 다 95%입니다. 왜? 종부세는 부자들이 내는 거죠. 부자라는 건 있는 사람들이 내는 거잖아. 그죠? 일반 서민이 아니라 집이 일정 금액을 넘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똑같이 얼마예요? 95%를 냅니다. 똑같이 95% 가는 거지. 그럼 주택을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서 보시면 똑같은 얘기잖아요. 보세요. 주택은 합해서 얼마 빼주고 6억 빼주고 거기다 뭘 곱해?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 곱했어요? 95% 곱했죠. 종합합산대상토지를 얼마를 그럼 빼줘야 돼? 쟤도. 얼마까지 안 내니까. 종합이니까 5억이라 했잖아요. 그냥 5억을 초과되면 5억까지 안 내니까 얘는 5억을 빼줘야죠. 그죠? 근데 얘도 똑같이 얼마? 95%. 다 똑같잖아요. 별도는 기준이 아까 얼마나 했죠? 80억이 기준이잖아. 그럼 얼마 빼줘야 돼? 80억 빼줘야지.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95%. 그러니까 다 똑같잖아요. 지금 보면. 얘가 뒤에 가면 교재는 주택만 나와 있죠. 지금. 나중에 토지 가면 이게 나와요. 근데 그걸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개념은 다 같잖아요. 뭐만 달라? 금액만 다르잖아. 그러니까 주택은 6억, 종합은 5억, 별도는 80억.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도 6억, 5억, 80억을 초과하는 자. 그리고 과세 표준도 6억, 5억, 80억까지 안 내니까 합해서 뭘 빼줘야 돼? 6억 빼주고 5억 빼주고 80억 빼준 다음에 거기다가 뭘 곱한다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전부 다 몇 프로? 9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같이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숫자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택 하나만 개념을 잘 이해하면 나중에 뭐만 바뀌는 거야? 숫자만 바뀌는 거야. 6억이냐, 80억이냐, 5억이냐 이 내용만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주택은 예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286페이지 2번 과세표준 원칙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즉 개인별이라는 얘기죠.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뭐 6억을 공제했는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뭐라고요?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3억을 공제한 금액에서 그 다음에 다시 6억을 공제하고
그 다음 뭘 곱한다고요? 공정시장가액표를 곱한다. 100분의 60에서 100가지 범위에서 정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죠? 결론은 보시면 얘가 1주택자 이렇게 2주택 이렇게 가죠. 1주택이 아닌 사람은. 근데 여러분 만약에 1주택자야. 단독 명의자야.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요 4억에서 3억을 추가 빼준다는 거죠. 그럼 얼마가 돼? 1억. 그래서 아까 제가 1주택 단독 명의자는 6억을 초과할 때 되는 게 아니라 추가 3억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 9억이 초과되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재 가로 안에 그 3억을 공제한단 말은 이런 말입니다. 1주택 단독 명의자는 원래 기본 6억 공제인데 얘는 얼마를 더 공제한다고요? 3억을 공제를 더해주겠다. 결론적으로 9억을 공제해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단독 명의일 때는 9억이 초과되면 종부세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집이 같은 주택인데 두 개를 합해서 9억이다. 그러면 그 사람 종부세를 내야 되는 거. 왜? 2주택일 때는 얼마 초과되면? 6억 초과되면 내야 되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1주택자는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이게 내용이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1주택 단독 명의자는 3억 공제하고 6억을 공제한 다음에 거기다 똑같이 얼마? 95% 이렇게 간다. 그래서 단독은 추가 3억 공제 받을 수 있다. 그죠? 그 얘기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지금 안 보실 것 같고 넘어가셔서 그 주택수 그 지금 제외하는 게 어디 나면 289페이지 보면 그 예외 나오죠. 289페이지 예외. 거기 보세요. 합산 대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합산 배제 임대주택 나오죠. 아까 제가 임대주택은 합산에 제외한다 했잖아요. 그 조건이 그 심화학습 있죠. 그 요건이 맞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걸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죠? 그것까지 여기서 그렇게 풀으면 안 해야죠. 공부를 하지 마야죠. 문제 한 문제 나오는데 그죠? 그냥 일정 조건 갖춘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아니 합산해서 배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내용을 읽을 거 없죠. 자 넘어가면 그 내용이 쭉 있어요. 막 그게 엄청 길죠. 근데 이거 실무적인 필요한 우리는 필요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죠? 가시면 돼요. 쭉 넘어가시면 돼요. 엄청 많죠. 이걸 외워서 어떻게 풉니까? 그죠? 자 294페이지 가면 기타 2번 기타 합산 배제 기타 주택 있죠. 그죠? 왼쪽에 그냥 간단하게 참고 있죠. 참고. 왼쪽 참고. 거기 다 있죠. 사원용 주택, 기숙사, 미분양 주택, 가정 어린이용 주택 그리고 등록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죠? 네, 그게예요. 그러니까 앞에 임대주택하고 거의 5개 포함해서 6개 정도 보시면 돼요. 걔들은 종부세 대상에서 합산해서 뭐한다? 배제한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그 아까 제가 그 합산배제주택 신고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신고는 어디에 있냐면 297페이지 가시면 297페이지 맨 위에 박스 안에 표 안에 297페이지 맨 위 2번 있죠. 찾으셨어요? 297페이지 맨 위 2번. 거기 보면 위 1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 의무자는 언제까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뭐라 보유 현황을 신고를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합산배제 주택 신고를 은평구에다 해야 돼요? 아니면 세무서다 해야 될까요? 세무서다 해야 됩니다. 세무서다. 우리 국세니까 은평구청에다 신고하면 안 되지. 세무서다 신고해 걔들이 그걸 빼고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과세 표준입니다. 그럼 여기다 뭘 곱하면 돼요?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을 하겠죠? 근데 그 세율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율이 올해 개정됐어요. 길도 내년부터 적용되죠? 내년부터 세율이. 이미 개정된 건데 시행을 내년부터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세율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지금 외울 건 아닌데요. 참고로 보세요. 원래 주택이 이게 세율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2주택 이하는 어떻게 한다? 0.6에서 3%입니다. 0.6에서 3%. 그죠? 근데 올해 개정 이거죠? 여기도 개정된 거고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과 일반 지역의 3주택 이상 얘는 둘이 똑같아요. 이거에 2배라고 하면 돼요. 2배. 2배. 그럼 얼마예요? 얘는 0.6이니까 얘는 1.2%에서 6%죠.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부세가 원래 최대치가 3%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년부터는 최고 얼마? 6%까지 올라가는 2배. 더블이죠. 그 장난 아닌 거지. 그러니까 내년 종부세가 올해보다 2배 이상 나온다고 해야 돼. 무조건. 나 올해 1,000만 원 냈어. 그럼 똑같이 그냥 변동사가 없으면 내년에 가만히 있어도 1,000이면 2,000, 3,000 나온다는 거지. 종부세가. 왜? 비율 내년에 95%, 5% 올라갔죠? 공시 가격도 올라갈 테고요. 그죠? 거기다가 세율 확 올라갔잖아요.
세율 엄청 올랐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장난 아닌 거지. 근데 0.6 여기 6% 적용되려면 근데 여러분 6%니까 여기 적용되려면 집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죠? 금액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이게 최고 구간이니까 요 정도 해당되면 진짜 부자인 거죠. 여기 만약에 저는 여기 해당된다 그러면 난 낸다. 종부세. 제가 그 정도로 주택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 정도 낼 정도면 내죠. 근데 뭐 보통은 여기까지 안 갑니다. 이건 굉장히 많은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최고 세율이에요. 최고 세율. 그죠? 또 이 아래쪽에서 많이 되죠. 일반적으로. 그죠? 근데 어쨌든 세율은 개정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물어볼 수는 있어요. 지문 한 줄로. 원래 잘 안 내거든요. 근데 개정상은 무조건 영순이에요.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러니까 이거는 바뀌어서 벌써 바뀌었는데 시행을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 내년도 시험에는 이제 얘가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보면 이미 개정이 된 거거든요. 벌써 개정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토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율이. 지금은 세율을 외우지 마시고 나중에 주택 위주로 잘 보시면 돼요. 숫자 외우지 마시라 했죠. 지금은. 그죠? 일단 개정됐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뭐 지금 얘기한 여기는 지금 모르셔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다음에 세액공제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그 297페이지에 세율 해가지고 표 있죠? 그게 지금 이 세율 지금 말씀드린 거 써놓은 거예요. 그죠? 지금 읽으실 필요 없고 그 298페이지 가면 2번에 재산세 공제라고 돼 있죠? 뭐 그거는 지금 설명하면 여러분 머리 아파요. 거기가 올해 시험에 그 올해 종합부동산세 시험에 한 문제가 나왔는데 걔가 정답이 그 2번 재산세 공제에서 양가로 1번이 정답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 지문이 재작년인가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재작년에도 걔가 틀린 지문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또 냈어요. 올해는 정답으로 냈어요.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셔서 그때 나왔던 거 그걸 그대로 냈어요. 지문 하나 빼가지고 똑같은 문제가 나온 거죠. 사실은 정답으로 나왔으니까. 그죠? 틀린 걸 고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 설명 머리 겁나 복잡해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이 개념이 아직 안 서서 그죠? 그러니까 세부담 상한하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뭐 탄력세율 초과는 있거든요. 세부담사 가감조정, 탄력세율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이 내용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는 필요 없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재산세를 냈는데 그죠? 예를 들면 내가 10억짜리 갖고 있어 재산세를 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게 또 6억 초과됐잖아요. 그럼 초과되는 부분 뭐 내야 돼요? 종합부동산세잖아요. 그죠? 왜? 10억이면 일단 종부세 내기 전에 뭐부터 내? 재산세 먼저 내잖아요. 그러면 10억 전체 재산세 내고 그리고 나중에 국세청에서 뭐예요? 그 중에 6억 초과되는 부분 또 뭘 부과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잖아요. 그럼 세금 이중과세가 되는 거죠. 어디는? 6억 초과 구간은 재산세도 내고 뭣도 내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이중으로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부세 계산하고 나서 이 중복되는 구간 있죠. 여기 된 재산세를 빼주겠다는 거야. 그죠? 왜? 그래야지 이중공제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야. 근데 그걸 빼줄 때 어떻게 빼주느냐? 그걸 설명해 놓은 건데 원래 이 내용이요. 시험에 최근에 나오기 전까지는 기본세도 없던 내용이에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 질문이. 근데 최근 재작년인가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그 뒤로부터 기본세 실리기 시작했는데 올해 시험에 또 월요 시험에는 그걸 정답으로 냈죠. 그러니까 그리고 기출문제가 나온 거죠. 그것도 똑같이 해가지고 정답으로. 그때는 정답이 안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시험 문제 정답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얘도 종부세도 만약에 기출지문만 잘 풀었으면 하나 그냥 주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는 근데 실제로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엄청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적어도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분은 최소 똑같은 얘기 10번 이상은 들었겠죠. 문제로도 10번 이상 풀었을 테고. 그죠? 근데 걔가 정답으로 나왔으니까. 그죠? 근데 그건 지금은 좀 듣기 좀 힘듭니다. 이 내용상으로. 그죠? 그랬고. 자, 오른쪽에 299페이지. 이제 이게 세액공제예요. 아까 제가 1주택 누구만 단독 명의자만 뭐 해준다고요? 세액공제 단독 명의자. 그러니까 아까 공동명의일 때와 그죠? 단독일 때 차이가 이거예요. 단독 명의자는요 9억이 초과되면 세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걔는 그 종부세 계산한 다음에 그걸 다 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공제율이 올해 또 올라갔거든요. 공제율이. 그러니까 단독 명의자가 공제율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공동 명의인 사람이 보유기간이 길게 가면 오히려 뭐가 유리해? 단독이 유리할 수 있어요. 왜? 이게 기간별로 길어지면 공제 금액이 경제율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덜 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보유기간 짧은 사람은 이 혜택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일단 보유기간이 얘가 5년 이상이어야 돼요. 기본 5년. 그죠? 5년 안 되면 이 공제를 못 받아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부부 공동명인데 공동명이야. 지금 집이 하나인데 그죠? 근데 5년이 안 됐어. 큰 의미가 없어요. 연령대별 만 60세 넘어야 돼요. 이 공제도. 60부터 받아요, 공제. 근데 내가 만약에 나이도 60 안 넘었지? 보유기간 5년도 안 돼 있다. 그럼 부부 공동명일 때 무조건 뭘로 가야 돼?
공동으로 그냥 가야지 또 그거 하고서 계산도 안 해보고 내년 막 9월달에 홀딱 가가지고 뭐라고 나 단독으로 해줘 하면 세금 더 내요. 그죠? 왜? 그러면 이 혜택 아무것도 못 보잖아. 그러면 12억이면 원래 세금 안 내도 될 걸? 단독으로 가면 9억 초과되는 3억이 세금이 부과돼 버려. 그럼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이거 잘 봐야 되지. 그러니까 세금은 항상 그게 문제예요. 자기 혼자 계산하면 안 되고 알아봐야 돼. 그 내가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물어봐야지. 근데 뭐 하기 전에 일 저질리기 전에 일 다 저질러 놓고 나중에 해결하려면 돈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잘 모르면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제일 좋은 게 어딜까요? 제일 정확하게 물어보시는 데가 어디야? 세무사요? 세무서죠. 세무서. 세무사가 아니라 세무서에다 물어봐야지. 걔가 제일 정확하지. 왜? 걔들이 세금을 부과하잖아. 세무사는 이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과세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은평 세무서에 있나요? 은평 세무서에서 내 종부세 계산하잖아요. 그럼 거기다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한 거야. 근데 여러분 못 물어봅니다. 왜? 겁먹어요. 거기다 물어보면 얘가 내 모든 정보를 알아가지고 나중에 나한테 불이익을 줄까봐 좀 불리한 건 얘기 안 해. 여러분 세무서 직원들이 여러분 세무서 직원 같으면 그거 나 같으면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 쪼는 거야. 괜히 우리가 쫄아가지고 못 하는 거야. 제일 확실한 건 세무서죠. 그래서 전화해서 나 이렇게 됐는데 누구라고 얘기 안 하죠. 전화번호 물어보죠? 안 물어보죠. 이름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 나 집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걔들이 얘기해 주지. 아, 지금 전화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래가지고 주소 어떻게, 안 물어봐요. 근데 쪼는 거야. 괜히 물어봤다. 이놈이 나중에 이거 기록했다가 나중에 불이익 주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렇게 해도 안 되고.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거의 안 물어봐요. 그 은평구청 쫄리면 딴 데도 물어봐. 다른 세무서다가. 상관없잖아요. 강남 세무서 어디는 똑같잖아. 근데 은평 산다고 꼭 은평 세무서 물어볼 필요 없죠. 어차피 같은 세무서잖아. 아이, 그런 거 없어. 그건 잘못된 거야. 걔가 주민번호 왜 되냐고 물어봐요. 야, 너 왜 주민번호 왜 돼? 에이, 그건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지. 그렇게 물으면 안 되지. 그냥 이렇게 되는 대충 물어보는 거 누가 세금 계산해 두는 거 아니니까 좀 물어보면 안 되죠. 근데 모른다고 했어요. 세무서가 잘 몰랐을 수 있어요. 걔 직원들이. 그럼 항상 물어야 돼요. 그럼 자기가 다시 알아봐서 알려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냥 끊으면 안 돼요. 꼭 물어봐야 돼요. 너 이름 뭐니? 이렇게 물어봐야 돼.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 이름이 뭐냐고 꼭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요, 이름 물어보면 대주 이름 알려주거든요. 거짓말 얘기 못하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피드백을 해줍니다. 우리 이름을 댔기 때문에. 근데 어떤 경우는요, 알아봐준다고 전화 안 올 때 있어요. 저도 몇 번 전화해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왜 모르면 정확히 애매할 때는 물어보거든요, 걔들한테. 그죠? 근데 걔들도 몰라요. 그럼 알아보거든요. 좀 짬밥인 사람한테. 그 전화해준다고 전화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지금 전화 받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걸 알려주거든요. 그럼 100%예요. 왜? 나중에 전화 안 오면 전화해서 뭐라 그래? 누구 바꿔달라고 진짜 내가. 가만 안 있죠, 막. 그러니까 민원 두르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제일 그게 안 좋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제일 좋은 거 거기다 물어봐요. 그 쫄려. 그러면 어디다 물어봐? 여기다 물어봐. 이 국세청 콜센터예요. 126번. 여기는 현직 세무사들이 상담해 주는 데예요. 현직 세무사. 근데 그분들이 상담해 주는 게 좀 정확하긴 한데 꼭 마지막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라 얘기하는데 그건 하는 얘기고요. 이 사람들이 짬밥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아무나 시키진 않거든. 위축을 하거든. 근데 여기는 세무서가 아니라 세무사. 콜센터. 정확하게 알려줘요. 애들이. 다 해줘요. 국세는 다 상담해줘요. 뭐 상속세, 징여세 파트가 있어요. 그럼 전화해서 물어보면 나 양도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전화가 잘 안 돼요. 연결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워낙에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대기 시간이 10일이에요. 나는 정확히 이걸 꼭 알고 싶어. 그럼 전화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럼 뭐 10분, 20분 기다릴 때도 있어요. 끝까지 기다리는 막. 그죠? 저 옛날에 뭐 개정된 건데 세무서 전화해 걔들 몰라. 그래서 여기다 전화했거든요. 15분 기다렸어요. 그럼 계속 나와요. 멘트가. 계속 대기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럼 계속 하는 거. 왜? 끊으면 더 기다려야 돼요. 그죠? 어차피 내가 알아봐야 되잖아. 전화 연결 때까지 들고 있는 거야. 연결 때까지. 그래서 내가 15분 기다린 적도 있어요. 근데 걔들이 좀 정확하죠. 그 사람들이. 왜냐면 그냥 여러분이 일반 세무서 사무실 가면 또 하면 뭐라 그래요? 뭐 돈 들어갈까봐 물어보면 뚝 쫄아가지고 그러잖아요? 가서 상담하면 돈 줘야 될 거. 외국은 돈 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안 줘도 되는데 한국 사람 심리가 그냥 나오기 미안하잖아. 물어보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전화하면 돼. 126번. 여기는 돈 안 줘도 돼요. 전화비만 들어가. 전화비 들어갈 리 없죠. 무제한인데 뭐 전화비 들어갈 뭐 있어요. 그죠? 여기를 전화하면 돼. 126번. 그래서 우리 그 세무에 관계된 국세는 전부 다. 근데 여기 전화해서 취득세 같은 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죠? 이 국세청 콜센터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국세청 콜센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국세만 물어보는 거지 지방세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러면 본인이 급할 때는 여기다 전화하셔서 물어보면 거의 얘들이 아웃라인 거의 다 잡아줘요.
대부분. 그리고 거의 다 이 사람들이 맞아요. 맞는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 뭐 위촉할 때 아무래도 경력 있고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그리고 양도세를 이제 세무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세무사가 상속세도 잘하고 증여세도 잘하고 이러진 않아요. 전문 분야가 있어. 여러분 제가 세무사로 쳐봐. 여러분 세무사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그 많은 걸.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도세 전문인 사람이 있고 상속세 전문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찾아가는 게 유리해. 어떤 사람은 양도세 하라는데 상속세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 세무사가. 자기는 안 해봤으니까. 근데 거기 콜센터는 그것만 상담하잖아. 양도세는 그 사람 양도세만 하고 상속세만 상담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짬밥이 있으니까 좋은 거지. 참고로 꼭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1주택 단독명의자만 세액공제되는데 이 두 가지 공제가 있다. 그죠? 잠깐 쉬었다가 여기부터 이어서 가겠습니다.